가보죠. Dear Animal Lover. 요건 이제 띄었었어야 되는 거죠. 애니몰을 사랑하는 사람. I'm writing on behalf of the Protect Animal Organization. 여기서 딱 봐야 되는 표현 요거 하나죠. On behalf of. 여기에만 비춰주시면 됩니다. On behalf of 뭐뭐를 대신해서 오늘 단어 시험에도 있었죠. 1번에. 이 동물 보호단체 뭐 이 정도 될까요? 동물 보호단체를 대신하여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Our organization was founded on the belief that all animals should be respected and treated with kindness and must be protected by law. 동사 지금 3개, 접산 2개 필요하죠? 여기서 대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왔는데 요 대시라는 것은 앞에 거랑 동격입니다. 이러한 믿음. 그래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동그라미 1번 그리고 여기가 2번. 사실 옛날에는 동물의 권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되게 좀 취약했죠. 동물들은 그냥 짐승인 거잖아. 그냥 생명체로 잘 취급하지 않았었죠. 근데 요즘엔 좀 다르잖아요. 반려동물이라는 개념도 있고요. 실제로 정말 사람처럼 대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법으로 보호되어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법으로.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 동안에 걸쳐서 we have provided lost animals with protection, new homes, and sometimes healthcare. 여기서 provide란 단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해석하실 때 써먹으시라고. provide란 단어가 뒤에다가 전치사를 2개 가질 수 있다고 그랬죠. 어떻게 2개냐면 첫 번째는 with라는 전치사를 가질 수도 있고요. for 이라는 전치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에 따라 좀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with라고 하면 무엇을 가지고인 거니까 여기서 사물을 써야겠죠. 여기가 사물이 되는 거니까 여기는 뭘 쓸까요? 여기는 사람을 써야겠죠. 그럼 for는 무엇을 위해서니까 여기가 사람이 나올 거고요. 자연스럽게 여기가 사물이 나오겠죠. 아, 그럼 여기서 with라고 하는 표현은 provide랑 같이 묶여서 나오는 거구나. 요거랑 이렇게 동물들에게 보호와 새로운 집과 그리고 때로는 이 건강 관리라는 것들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Currently, 최근에 our animal shelter is full. 근데 최근에 이렇게 버려진 동물들도 사실 되게 많잖아요. 제대로 돌보지 않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보금자리가 가득 찼어요. And we need your help to build a new shelter. 새로운 보금자리를 짓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건 거죠. 도와줘. 우리가 새롭게 보금자리를 지을 건데 도와주세요. We are seeking donation in any amount. 그 어떠한 양이건 donation을 바라고 있습니다. Every dollar raised goes to building homes for animals in need. 여기서 raised는 과거분사입니다. 이렇게 모집되어진 그 모집되어진 every dollar. 그러니까 한 푼 하나하나의 돈들이 goes to building homes. 여기서 goes to 거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 쪽으로 갑니다. 이 to는 뭡니까? 전치사예요. 얘를 전치사로 썼기 때문에 뒤에다가 ing라는 형태 써주는 거죠. For animals in need. 그러니까 공경에 처한 이런 동물들을 위한 집을 짓는 쪽으로 그 돈들이 가게 될 것입니다. You can donate to us online at www. 블라블라 이렇게 여기도 뭐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별거 없죠. 바로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단어 표현들만 좀 보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19번으로 가죠. Dave set up on his surfboard and looked around. 이게 좀 띄어쓰기 잘못됐네요. 이렇게 됐죠. 서프보드에서 몸을 일으키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He was the last person in the water that afternoon. A는 어디 갔니? afternoon이에요. 자, 그 오후에 물 속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놀았나 봐요. Suddenly, 갑자기 something out toward the horizon caught his eye, and he thought, "Road." 이렇게요.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저 어딘가에서 무엇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고요. 그리고 그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It was every sufferer's worst nightmare, the feeling of shock. 상어. 흥미롭다. 네. It was no more than 20 meters away. 20m도 차 되지 않아요. 20m는 여기 육안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He turned his board toward the beach and started kicking his way to the shore. 미친 듯이
방향을 바꿔가지고 미친 듯이 막 키킹을 하기 시작했죠. 막 허브적허브적 거리기 시작했어요. Shivering, he gripped his board tighter and kicked harder. 이렇게요. 동사점 2개. 여기요. 이거는 분사구문이죠. 몸을 떨면서 shiver 이라고 하면 몸을 떨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덜덜 떨면서 그는 그의 보드를 꽉 움켜잡고 미친 듯이 물장구를 쳐댔어요. I am going to be okay. 난 괜찮을 거야. He thought to himself. 혼자 막 생각을 했죠. I need to let go of the fear. 두려움을 떨쳐낼 필요가 있어. 막 이렇게 스스로 침착해야 돼. 이런 생각 한 거죠. 5 minutes of terror that felt like a lifetime passed before he was on dry land again. 됐죠? 동사님 3개입니다. 동사 3개라서 접사는 2개 필요하죠. 여기요. that. 그리고 before 이렇게요. 평생처럼 느껴졌었던 그 공포의 5분의 시간이 지나갔고요. 그리고 다시 그가 마른 땅에 도착할 때까지 5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Dave sat on the beach and caught his breath. 가쁜 숨을 내쉬며 도착해서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His mind was at ease. 그의 마음이 평안해졌죠. He was safe. 이젠 안전해요. He let out a contented sigh as the sun started setting behind the wave. 저 파도 너머로 그 해가 뉘어뉘어지는 걸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심정 딱 앞에 뭐요? 굉장히 긴박하죠. urgent 하고요. 뒤쪽에는 뭐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오케이? relieve 했고요.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오케이? 다음으로 할게요. 바로. 자, 여기부터는 조금 봐야겠죠. 내용들을 봅시다. Sibling rivalry is natural, especially between strong-willed kids. 여기 especially부터 이렇게 하면 되겠죠. Sibling rivalry, 그 형제가 나도 누나가 둘이 있거든요. 네. 누나가 둘이 있는데 큰 누나, 작은 누나, 나 이렇게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뭐 있으면 서로 뭐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누나가 뭐가 필요해. 그러면 이제 뭐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는 애플워치 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나한테 뭘 많이 보내냐면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이렇게 쿠폰이 쌓이잖아요. 쿠폰이 쌓이면 그 쿠폰 나한테 보내주거든요. 좋다. 그거 어차피 저기니까 좋은 의도로 봅시다 우리. 그런 것도 보내주고 지금은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러니까 다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정도 시절에는 서로 이제 셋이 이렇게 있다 보면 부모님 항상 맞벌이 하셔서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셨거든요. 집에 셋이 있는 거야. 셋이 있다 보면 뭐 이렇게 먹을 게 있거나 그랬을 때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더 많이 먹을 거냐, 맛있는 걸 누가 먹을 거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도 그 소세지 알아요? 갈색 프랑크 소세지? 살찜 말고. 이게 갈색으로 길쭉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겉에 비닐 포장 같은 거 되어 있는 켄터키 프랑크 소세지인가 뭐 그거 있어요. 그 소세지를 지금도 잘 안 먹거든요. 잘 안 먹는 이유가 뭐냐면 어렸을 때 내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이었나?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날 아버지는 이제 일하러 가셨고 어머니가 그날따라 누나들이랑 뮤지컬을 보러 가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 둘을 데리고 어머니가 이제 가신 거야. 집에 나 혼자 있었던 거죠. 집에 나 혼자 있었어요. 혼자 이렇게 있었는데 집에 어머니가 이 소시지를 엄청 큰 거를 한 3, 40개 들어있는 긴 이거를 사다 놓으신 거야.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했죠. 그녀들이 돌아오면 이걸 나눠 먹어야 되잖아. 나 혼자 다 먹고 싶은데. 근데 그녀들이 오면 이걸 나눠서 먹어야 되잖아요. 난 이게 싫은 거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이거를 막 먹었어. 근데 이거를 익히지 않고 어떻게 그 조그만 애가 뭐 불을 켜가지고 막 이렇게 하겠어. 그냥 먹은 거야. 그냥 먹어서 내 생애 최고로 체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다 토하고 막 날걸 먹었으니까 익히지도 않고 막 다 토하고 막 난리 버거지 나가지고 지금도 굉장히 싫어요. 아둔하죠. 근데 금쪽이다. 야, 근데 생각해봐. 아민 이해 안 되죠? 아니요, 저 어릴 때. 아민 혼자 아니야? 뭐요? 그 사촌. 누구랑 경쟁을 하는 거야? 사촌이요. 사촌 언니랑. 네. 그런 게 있다니까요. 이게 막 이렇게 경쟁이 생겨요. 자연스럽게.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
부모로서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strong willed kids니까 아이가 좀 의지도 있고 막 난 다 이길 거야 막 이런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럽다고요. As parents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is comparing children unfavorably with each other since they are always looking for competitive advantage. 이렇게요. 동산 지금 두 개입니다. 적산 여기. 자, 아주 오랜만이야. 얼굴 까먹겠어요. 자, 그러니까 부모로서 하는 일 중에 가장 위험한 짓거리가 뭐냐면 그 경쟁적인 아이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죠. 야, 니네 누나는, 야, 니네 오빠는 진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이거는 거의 환장하죠. 옆집이랑 비교해도 싫은데 나랑 같은 방 쓰는 사람이랑 비교하면 더 짜증 나잖아. The issue is not how fast a child can run, but who crosses the finish line first. 됐죠? 동산 지금 3개입니다. 동사 3개라서 접수한 2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어디? How fas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who 이렇게요. 이렇게. 문제는 not 동그라미 치시고요. not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but에다 동그라미 치시면 A가 아니라 B다 이런 형태가 되죠. 이슈는 그 아이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피니시 라인을 첫 번째로 건너갔는가, 누가 승리했는가, 이게 이슈가 되는 거죠. The boy does not care how tall he is. He is vitally interested in who is tallest.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4개. 동사 4개인데 여기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아이들은, 남자 아이들은요, how tall he is, 그가 얼마나 큰가, 키가 얼마나 큰지는 그다지 별로 신경 쓰진 않아요. He is vitally interested in who is tallest. 누가 제일 큰지는 문제가 돼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키가 얼마나 크냐, 이건 별로 안 중요하다고요. 누가 제일 크냐가 제일 중요해요. 얼마나 달리가 빠르냐, 안 중요해요. 내가 쟤를 이겼냐, 못 이겼냐, 1등으로 들어왔냐, 못 이겼냐. 즉, 다시 말해서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여기는 아이들은 뭘 신경 쓴다? rivalry라고 쓸까요? 아이들은 rivalry, 이 라이벌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 쓰는 거예요. 내가 100m를 20초에 달렸는지 10초에 달렸는지 그럼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이겼냐고요. 쟤들보다, 제 옆에 있는 애보다 내가 잘했냐고요. 오직 그 경쟁 구도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뒤에 특히나 남자애들은 그렇죠. Children systematically measure themselves against their peers on everything from skateboarding ability to who has the most friends. 이렇게요. 동사는 지금 2개고 접수 하나 필요하죠. 여기서 who인데 여기서 who는 그 to 뒤에 나왔잖아.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from에 동그라미 치세요. from이란 전치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to란 전치사가 같이 나와야 되는 거죠. from A to B. 그럼 여기서 아이들은요, 체계적으로 자기 자신을 누구랑? 모든 것에 있어서 동료 집단과 자기 자신을 measure, 측정합니다. 여기 잠깐만 다시 한번. 여기서 measure themselves against their peers.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라이벌 구도를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rivalry. 라이벌 구도를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스케이트보드 탄 능력으로부터 누가 친구가 제일 많아 뭐 이런 것까지 모두 다 모든 것을 전부 다 경쟁 구도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They are especially sensitive to any failure that is talked about openly within their own family. 그 아이들은요, 그들의 within their own family, 가족들 사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 되어지는 실패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비교되어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그 대학 갈 때, 사실 우리나라 제도상 대학 갈 때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어떤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고 1, 2, 3번이 있는데 1번이 대학을 굉장히 잘 갔어요. 별로 이제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도 안 하고 했는데 지 혼자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 갔습니다. 얘 서울대 갔어요. 야,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는 첫 번째 애랑 비교당하기 싫겠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얘가 첫 번째가 너무 잘하면 좀 그렇잖아. 근데 얘가 만약에 대학도 못 가고 오수를 했는데도 대학 못 가고 빌빌빌 거리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개적으로 가족 사이에서 그런 거 이야기 되어지지 않을까요? 얼마나 싫겠어. 그런 거 신경 쓴다는 거죠. 그러니 그에 따라서 parents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should guard against comparative comment that routinely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동사님 3개, 접사 2개 필요하죠. 그러니까 부모들 중에서 가정에 평화를 원하는 그런 부모라면 그런 부모라면 일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또 다른 아이에 비해서 한 아이를 더 선호하는, 더 예뻐하는, 그럼 비교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guard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 칠게요. should guard. should라는 단어를 보면서 필자가 주장하고 싶은 것이 정확히 나와 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To violate this principle is 동사입니다. To set up even greater rivalry between them. 생각해보면 이러한 원칙,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이러한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위에서 말한 그 원칙을 말하는 거죠. 여기 비교하는 말들을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this principle이라고 하는 것은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했었던 그 원칙이요. 그 원칙을 어기면 그들 사이에서 훨씬 더 심한 경쟁 구도를 만들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sibling rivalry 이것이 내추럴하다. 이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것을 그냥 인정해야 돼, 그게 좋은 거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없앨 순 없다. 없앨 순 없고 당연히 존재하는 것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관리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 하지 마라? 컴패러터티브 맞죠? 컴패러터티브라고 썼죠? 컴패러티브구나. 컴패러티브 코멘트를 하지 마라. 비교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마라고 하는 게 필자의 주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야기는 대단히 단순해요. 여기까지. 자, Author Elizabeth Gilbert tell the fable of a great saint who would lead his followers in meditation. 동사 지금 2개고요. 여기요. 엘리자베스 길버트라고 하는 작가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떤 성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in meditation, 명상이죠. 이 명상을 할 때 명상에서 follower, 추종자들을 이렇게 이끌곤 했던 어떤 성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Just as the followers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they would be disrupted by a cat that would walk through the temple, mewing and bothering everyone. 동사 지금 3개. 접속사는요? 여기. 여기서부터 젠이 뭐야, 젠? 선. 그 이제 그 참선이잖아요. 이렇게 명상할 때 이렇게 그런 선을 말하는 겁니다. 단어 외웠거든. 내가 안 나왔어. 자, 그 참선을 하는 그 참선으로 순간에 확 빠져드는 순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빠져드는 그 순간에 They would be disrupted by a cat. 아니, 고양이 새끼 한 마리가 이렇게 방해를 해.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근데 고양이 새끼가 어떤 녀석이냐면 이 사원을 그냥 야옹야옹 거리면서 돌아다녀. 분사구문인 거죠. Mewing and bothering everyone. 이렇게. 그러니까 야옹 거리면서 그리고 모두를 방해하면서 사원을 막 그냥 지 맘대로 돌아다니는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습니다. The saint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간단한 해결책을 하나 찾아냈죠. He began to tie the cat to a pole during meditation session. 딱 명상하는 그 순간에, 명상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고양이를 그 기둥에 묶어놓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This solution quickly developed into a ritual. 그러다 보니까 이 해결책이 하나의 의식이 된 거야. 자, 명상하는 시간이야. 일단 묶어. 명상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일단 얘를 기둥에 묶는 것부터가 명상의 시작인 거죠. Tie the cat to the pole first, meditate second. 그러니까 뭘 먼저 해야 돼요? 뭘 먼저 한다? 기둥에 묶는 거 먼저. 고양이를 기둥에 묶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는 meditate, 명상을 하고 이런 순서대로 항상 의식화되어져 버린 거죠.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a religious crisis followed. 근데 사실은 이제
고양이가 이제 수명을 다해서 내추럴 코우즈니까 그냥 수명을 다해서 고양이가 이제 무지개 다리를 건넜단 말이야. 그랬을 때 religious crisis followed.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 뭐부터 해야 돼? 얘를 묶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묶을 애가 없네.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아니 이 추종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How could they possibly maintain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아니 고양이를 기둥에 묶지도 않고 어떻게 참선에 빠져들 수가 있을까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데. This story illustrates what I call invisible rules.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은 보이지 않는 규칙, 이 invisible rule 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These are habits and behaviors that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 동사짐 속에 접선 여기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좀 어렸을 때, 학생 때는 공부 시작할 때 무조건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영어 단어는 되게 단순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막 이렇게 산만해져 있으니까 산만해져 있는 정신을 좀 이렇게 모으기 위해서 막 쓰는 거예요. 계속 막 쓰고 계속 쓰다가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집중이 좀 된다 싶으면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러니까 영어 단어 외우는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았었고, 영어 단어는 그냥 그런 식으로 공부 시작하기 전에 한 20-30분 정도 막 쓰면서 집중시키는 그런 용도로 하면서 단어를 사용했고요. 또 그러면 좀 공부하기 전에 일단 책상이 지저분해. 그럼 좀 싫어.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에 필통이 놓여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물컵이 있어야 되고, 내가 이제 딱 정해놓은 자리에 뭐가 다 있어야 되는 이상한 성격을 가진지라 이게 딱 다 배치를 해놓고 세팅을 해놓고 나서 뭔가를 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냥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습관이나 행동이라고 한 거, 이게 invisible rule이다라는 거죠. 불필요하게 rigidified into rules. 굉장히 엄격해져서 규칙이 되어져 버린.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에요. unnecessarily. 불필요하게 고착화되어진 그런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Although written rules can be resistant to change, invisible ones are more stubborn.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쓰여져 있는, 성문화되어 있는, 글로 쓰여져 있는 그런 규칙들은 오히려 저항되어질 수 있어요. 그거 왜 해야 돼? 꼭 써 있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는데, 오히려 invisible ones,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규칙들은요, more stubborn, 보다 더 곤고하고 보다 더 단단합니다. 원래 stubborn이라는 단어가 고집이 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기 어렵다, 더 유지가 더 잘 된다, 이런 거죠. 저항하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고착화되어집니다. They were the silent killers. 그들이 아주 조용한 암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silent killer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죠. silent 하다라는 것은 written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쓰여져 있지 않다. 그냥 무의식 중에 그냥 지켜야만 하는. 그러니까 킬러니까 되게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의식 중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는 그것을 silent killer다라고 말해준 거죠. 됐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silent killer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거 tie 어디였니? tie the cat to the pole. 이게 바로 silent killer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음으로 가죠. 자, when it comes to 이 표현 밑주실까요? 이건 이미 많이 나오죠. when it comes to 이건 몇 차례 이야기했었는데, when it comes to라고 하면 about 정도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에 대해서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 to get more exercise. 내가 운동을 좀 더 해야겠다라는 결정과 관련해서 you are setting goals that are similar to running a half marathon with very little training. 동산 지금 두 개, 접선 여기 있어요. 당신이 어떤 목표를 세우는데, 어떤 목표냐면 with very little training, 매우 적은 훈련을 하면서 하프 마라톤을 달리는 것과 비슷한 그런 목표를 세웁니다. You make a decision to buy a gym membership and decide to spend an hour at the gym every day. 동사 지금 두 개, 접선 여기요. 어우씨, 내가 하는 거랑 똑같네요 지금. 일단 운동을 해야지. 그럼 뭐 합니까? 일단 멤버십 구매부터 하죠. 일단 구매를 해요. 일단 구매를 하죠. 야심차게 얼마나 구매합니까? 1년 회원권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1년 회원권 구매하고 이거 언제 양도합니까? 한 3월쯤 양도하는 거죠. 양도가 돼요? 돼요. 가능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겠어요. 사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양도받은 거거든요. 되게 저렴하게 양도받아서
나름대로 꽤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아직 다 무너지진 않았어요. 매일매일 그 체육관에서 1시간씩 보내겠다라는 결심도 하죠. 오씨, 이거 내일기야 뭐야? Well, you might stick to that for a day or two, but chances are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to meet that commitment in the long term. 동사 지금 3개입니다. 접속 2개 필요한데요. 제일 먼저 이 but이라고 하는 단어가 접속사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요거는 하나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chances are 여기에 대시 있거든요. 요거는 그냥 한 단어로 외우세요. chances are that. 요거는 그냥 한 단어처럼 외우세요. chances are that. 뭐뭐 할 확률이 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당신이 stick to란 단어가 stick이란 단어가 고수하다 이런 뜻이죠. stick to 어디에 들러붙다 이런 뜻입니다. that for a day or two. 한 하루 이틀 정도? 하루 이틀 정도는 그것을 고수할지도 몰라요. but 그러나 chances are that 이럴 확률이 높아요. You won't be able to continue to meet that commitment in the long term.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결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기가 아마 불가능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However, 그러나 if you make a commitment to go jogging for a few minutes a day or add a few sit-ups to your daily routine before bed, then you are far more likely to stick to your decision and to create a habit that offers you long-term result. 동사 지금 4개입니다. 동사 4개니까 접속사가 3개 필요한데 제일 먼저 if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그래서 or 이렇게 1번, 2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t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문장 보니까 그러나 이 앞부분에서는 내가 결심했어. 내가 1시간씩 잠깐만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이 앞부분에서 내가 운동해야지. 운동에 대한 결심을 하죠. 운동에 대한 결심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짓이 뭐냐면 구매하고요. 회원권 구매하고요. 하루에 1시간씩 매일 운동을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요. 매일 1시간씩 운동을 하겠다. 잠깐만. 여기서 의미하는 요 1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고 나면 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1시간씩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지속된다 안 된다? 이것은 지속이 되지 않는다. 이건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여기에 however가 있어요. 그러나 당신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a few minutes a day 하루에 몇 분 a few minutes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시간이라는 것과 a few minutes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단지 몇 분 정도만 하고요. 그 단 몇 분 정도만 하고 그런 다음에 조금씩 추가하는 거죠. 뒤에 여기 a few sit-ups to your daily routine before bed. 자기 전에 add 조금씩만 덧붙인다면 그러면 당신은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됐어요? 딱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되게 공감되는 게 나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운동 막 시작해서 첫날은 한 40분 정도 했는데 나 이러다 오히려 건강을 해칠 것 같은걸? 난 죽을 것 같아. 막 이랬었는데 꾸준하게 좀 하고 나니까 요즘에는 한 1시간 반 정도 운동하거든요. 1시간 반 정도 해도 조금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렇게 체력이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조금씩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서는 그냥 운동도 이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스트레칭 정도만 하고 막 무거운 거 안 들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조금씩 늘려가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 딱 이거네요. 한 번에 큰 보폭으로 나가지 말고 한 걸음씩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인 것처럼 조금씩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거죠. 더 키, 핵심이 뭐냐면 핵심 포인트는 is to start small. 잠깐만 여기 밑줄.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start small. 이게 필자가 주장하는 바죠. 작게 시작하세요. 작게. Small habits lead to long-term success. 멋진 말이네요. 자그마한 습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됐죠? 주장하는 바 명확합니다. 작게 시작해라. 되셨죠? 오케이? 자, 가보죠. 3번이야. Creativity is a step further on from imagination.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력으로부터 한 걸음 더 나아간 겁니다. Imagination can be an entirely private process of internal consciousness.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니까 내적인 인식의 사적인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다고요. 아, 이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이게 상상력이에요. 이게 이미지네이션입니다. 근데 여기서 머릿속으로 혼자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현해내는 것,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것이 창의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잠깐만.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자면 결국에 이미지네이션,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얘는 프라이빗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니까요. 머릿속 혼자 막 공상망상 날리는 뭐 이런 것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확장되어지는 것이 크리에이티비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뒤에 You might be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On your bed in a favorable imagination and no one would ever know.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냥 혼자 lying motionless on your bed. 당신 침대에 그냥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멍 누워 있는 거죠. 멍하니 누워 있고 막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 막 혼자 상상하고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죠. 오케이? 프라이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프라이빗하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한 겁니다. Private imagining may have no outcome in the world at all. 여기 지난번에 나왔었는데 at all 이란 표현은 부정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죠. 사적이래요. 사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사적이다의 의미는 결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결과물이 나올 리 없잖아요. 나 혼자 누워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데 무슨 결과물이 있겠어요? 그런 건 없죠, 당연히. 뒤에 creativity do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creativity does. creativity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does라는 단어는 누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 does라고 하는 것은 여기 have outcome 요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have no outcome이었는데 여기는 does라고 쓰니까 have outcome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죠. 잠깐만, 이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결과물 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Being creative involves doing something. 그러니까 창의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는 뭘 의미한다? 얘가 의미하는 바는 doing something. 무엇인가를 한다는 뜻이에요. 뭔가를 한다. 뒤에 It would be odd to describe as creative someone who never did anything. 동사 지금 2개, 접사는 여기요. 이건 되게 이상한 일인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뭐가? Never did anything.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묘사한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To call somebody creative. 누군가를 창의적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것은 suggest they are actively producing something in a deliberate way. 이렇게 동사 지금 2개니까 접사 여기 필요합니다. 잠깐만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분명히 suggest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잖아. suggest가 나왔는데 뒤에 보니까 are 이런 형태를 썼잖아요. 일단 suggest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부터 써야 돼? 저거 혹시 당위성이 있어서 should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가라 그랬죠. 그럼 여기서 are 이라는 형태를 썼으니까 should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위성은 있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누군가를 창의적이야 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능동적으로 무엇인가를 생산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언급하고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똑같은 말이에요. 창의적인 것은 뭔가를 하는 것이다. actively doing. 잠깐만 우리 이렇게 해볼까요? 그러면 actively producing 이라는 것과 doing something 이라는 말이 같은 말인 거잖아요. 창의적이다. 뭔가를 한다는 거죠. People are not creative in the abstract. 추상적인 것에서는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They are creative in something. 무엇인가에서 창의력을 갖는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그냥 뭔진 모르겠냐 뭘 하고 있어요. 뭔진 몰라. 이게 무슨 창의적이에요.
그럼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결과물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뭘 하고 있는데? 내가 자전거를 만들고 있어요. 자전거랑 비슷한 뭔가를 하고 있어요. 난 책과 비슷한 걸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음악과 관련된 뭘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야 그것이 창의적인 거죠. 그냥 나는 뭘 하고 있어요. 그건 뭔지 몰라. 결과를 말해봐. 그냥 난 머릿속에만 있어요. 그거는 그냥 상상에 불과하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abstract한 것에서는 창의적일 수 없어요. something, 확실한 것.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abstract란 단어를 썼으니까 여기서는 사실 something도 괜찮은데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concrete. 뭔가 명확한 거. abstract과 반대말이 concrete거든요. 그러니까 concrete한 것에서 창의력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In mathematics, in engineering, in writing, in music, in business, in whatever. 뭐든 간에요. 어떤 것이든 간에 그 영역이 결정이 되어야 하는 거죠. creativity,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involves putting your imagination to work. 당신의 상상력이 작동하도록 하는 거예요. 상상력이 뭔가 작동해야 돼요.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work예요. 작동하는 거죠. 그럼 여기 작동한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있고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In a sense. 그러한 면에서 creativity라고 하는 것은 is applied imagination.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어진, 활용되어진, 실용적으로 활용되어진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하고 싶은 말 딱 한 가지죠. 크리에이티비티는 뭔가라는 것이다. 뭔가라는 것이다. 뭔가를 생산해내는 것이다. 작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됐습니까? 자, 보죠. News reporters are taught to start their stories with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그 뉴스 리포트 보면 일단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좀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강렬하게 한마디를 빵 던져놓고 그런 다음에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가장 most important information. 이걸 가지고 시작해라 라는 거죠. The first sentence, called the lead. 머릿말이죠, 머릿말. Contains the most essential element of the story. 그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A good lead, 그 훌륭한 머릿말이라고 하는 것은 can convey a lot of information,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After the lead, 그 머릿말 이후에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팍 한 다음에 information is presented in decreasing order of importance. 어떤 중요성이 떨어지는 순서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Journalists called us the inverted pyramid structure.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the widest part of the pyramid is at the top. 이렇게요. 됐죠? 잠깐만 여기까지. 뉴스 보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inverted pyramid. 이렇게 하라는 거죠. 뉴스 보도라는 걸 inverted pyramid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넓은 지역에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정보가 맨 위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덜 중요한 순서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뉴스 보도 맨 마지막에 뭐 합니까? 어느 현장에 나와 있는 누구였습니다. 이거죠. 어떤 기자가 전달했는 게 제일 안 중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뒤에 The inverted pyramid is great for readers. 독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으니까요. No matter what the reader's attention span, whether he reads only the lead or the entire story, the inverted pyramid maximizes the information she gets. 이렇게요. 동사 지금 4개입니다. 동사 4개라서 접산 3개 필요하죠. 제일 먼저 no matter what. 이거 한 단어죠. no matter wha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whether. 여기서의 whether는 명사절이라기보다는 부사절이 되는 거라서 이건 아니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녀가 리드만 읽는 것이건 아니면 기사 전체를 읽는 것이건 간에 리더의 그 attention span. 잠깐만요. 안 돼.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동사 빠졌어요. 여기서 이지가 빠져있네요. 오케이. 그 독자의 attention span이 독자의 attention span이 어느 정도가 되건 간에 오케이? 어느 정도가 되건 간에 그녀가 이제 전체를 다 읽냐 아니면 기사 그 제목만 읽냐 어쨌든 간에 the inverted pyramid는
그녀가 얻게 되는 정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Think of the alternative. 대안책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If the new story were written like a mystery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then readers who broke off in mid-story would miss the point. 동사 지금 3개, 접사 2개 필요합니다. 여기요. F.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이게 좋다고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써면, 이렇게 써내려가면 이 독자한테 참 도움이 되는데, 이 독자가 가장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어주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어요. 이런 구조가 되면. 그럼 잠깐만, 이렇게 안 쓰고, 그럼 이거 말고 다르게 쓰면 어떻게 쓸 수 있는데요? 이거 말고 마치 뭐처럼? 이 대안책, alternative. 이거 말고 다른 식으로 글을 쓰면 like a mystery. 미스터리처럼. with a dramatic payoff at the end. at the end 무슨 말이냐면, 이게 표현이 참 재밌는데, at the end 마지막에 dramatic payoff, 이 payoff라는 것이 뭐냐면 보람 이런 거거든요. 결국엔 이득이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들어보니까 끝까지 가보니까 결국 이거다. 그러니까 미스터리에서 결국은 걔가 주인공이었어. 결국은 걔가 나쁜 놈이었어. 이런 반전 드라마가 이런 것들이잖아요.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 만약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떤 거? 미스터리. 미스터 like. 마치 미스터리처럼 글을 써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얘는 끝까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중간만 딱 듣고 파악할 수 있지 않아요. 어디에서 보건 끝까지 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독자한테 불편함을 주는 거죠. 뒤에 imagine, 상상을 해보세요. Waiting until the last sentence of a story to find out who won the presidential election or Super Bowl.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속사는요, 여기. 그러니까 결국에 대통령 당선 누구냐고, 그리고 슈퍼볼의 우승자가 누구냐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이야기의 마지막 문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돼? 뭐하는 짓이야. 그렇죠? 그럼 이 글 전체는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지는 않아요. 주장하는 바가 있는 대신에 어떤 거냐면, 뉴스 보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 자체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걸 inverted pyramid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보도라고 하는 것이 인버티드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 오케이? 이거 말하는 거죠. 뉴스 보도가 뒤집어진 피라미드 구조를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거는 이제 일치불일치 지문이었으니까 그냥 옛날 얘기처럼 쉽게 들으면 되겠죠? 1895년에 태어난 캐롤 라이리 브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는 was orphaned by age 8 and raised by her grandmother. 8살의 나이에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죠. Her grandmother's life and storytelling abilities inspired her writing. 할머니가 막 삶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할머니께서 막 이렇게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막 들려주시는 그런 능력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의 글 쓰는 능력에 영감을 불어 넣어 주었습니다. She married Raymond Woodward Brink, a young mathematics professor. She had met in Moscow, Idaho, many years before. 동산 지금 2개, 동사 2개니까 접속사는 하나인데, 여기서 여기 대시 있는 거죠. 그녀가 many years before 아이다호에 있기 전에 모스크바에서 만났었던 그 젊은 수학 교수와 결혼을 했습니다. After their son and daughter were born. 아들도 하나 딸 하나 이렇게 낳나 봐. 아들과 딸이 태어난 이후에 early in her career, 그녀의 직업 생활을 한 지 초반에 she started to write children's stories and edited a yearly collection of short stories. 동사 지금 2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요.
그녀가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 있잖아요. 아이들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짧은 단편 이야기들을 yearly collection, 연간 컬렉션을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She and her husband spent several years living in France, and her first novel, Anything Can Happen on the River, was published in 1933. 동산 지금 두 개, 접선 여기 있어요.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프랑스에서 살면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고요. 첫 번째 소설인 Anything Can Happen on the River 라고 하는 이 소설은 1934년에 출간되었습니다. After that, 그 이후에, 그 책이 출간된 이후에 she wrote more than 30 fiction and non-fiction books for children and adults. 아이들과 성인들을 위한, 처음에는 아이들 책을 썼는데요. 나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책도 성인들을 위한 책도, 그러니까 fiction, non-fiction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She received the New Valley Award in 1936 for 캐디 우드랜드. 캐디 우드랜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1936년 New Valley Award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됐죠? 뭐 옛날 얘기니까 바로 넘어갈게요. 자, 가보죠. 18번이 아예 책에서 없어요. 아예 뺐어요. 저기잖아요. 생활문이라서 광고문이라 불필요할 것 같아서 뺐어요, 아예. 자, 29번부터 보죠. While working as a research fellow at Harvard, B.F. Skinner carried out a series of experiments on rats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Skinner box.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여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근데 접속사 더 있죠? 여기요. 그럼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쭉 따라가서 여기까지 묶으시면 되죠. 이 앞에 부분은 뭐다? 분사구문. 하버드 대학에서 리서치 팔로우로서 일을 하던 B.F. 스키너는, 이 B.F. 스키너라는 사람은 사실 이제 B.F. 스키너는 사실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비헤이비어리즘이라고 하거든요. 행동주의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은 뭐냐면 언어라고 한 측면에서 사람이 이제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흉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형제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걸 가지고 흉내내게, 따라하기, 이미테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말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쪽, 행동주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B.F. 스키너이고요. 아동 발달이라는 부분에서도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carried out series of experiments on rats, 쥐새끼들을 데리고 1년의 실험들을 쭈르륵 했거든요. 근데 실험을 했는데 using an invention that later became known as Skinner box. 나중에 스키너 박스로서 알려지게 된 어떤 발명품을 사용해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실험을 했냐? A rat was placed in one of these boxes, which had a special bar fitted on the inside.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선 여기 있어요. 쥐새끼 한 마리가 이러한 상자들, 스키너 박스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스키너 박스 중에 하나에 위치되어지는데 그것은 해서 스페셜 bar fitted on the inside, 그 내부에 딱 들어맞는 스페셜 bar, 막대기, 바, 가림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래요. Every time the rat pressed this bar, it was presented with food. 이렇게요. 동사 지금 두 개. 접속사는 every time이 접속사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그 안에 그 쥐새끼가 그 발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발을 누르면 it was presented with food. 여기서 it은 쥐새끼를 말하는 겁니다. 쥐새끼가 제공을 받는, 선물을 받는 거죠. with food, 음식 선물을 받습니다. 아, 이런 거죠. 내가 이 발을 눌렀더니 음식이 나온다. 이걸 학습시키는 거죠. 그 행동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The rate of bar pressing was automatically recorded. 그러니까 발을 누른 그 기록들은요,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Initially, 처음에는 그 쥐새끼가 might press the bar accidentally or simply out of curiosity, and as a consequence, receive some food. 됐죠? 동사 지금 하나, 둘, 세 개. 아니군요. 두 개군요.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있죠? 처음엔 쥐새끼가 실수로 이렇게 지나가다 툭 건드렸어. 근데 밥이 나오네? 아니면 이건 뭐지? 킁킁 냄새 맡다가 툭 건드렸더니 밥이 나오네? 이렇게 된 거죠. 처음엔 실수로 그걸 눌렀어요. and 그리고 as a consequence, 결과로서, 이거 노란색 해야 되는데. 이렇게. as a consequence, 결과로 receive some food,
음식을 얻은 거죠. 처음엔 우연이었어요. 근데 얘는 알게 되겠죠. 아, 이 행동으로 인해서 밥이 나왔어. 이렇게. Over time,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the rat learned that food appeared whenever the bar was pressed and began to press it purposefully in order to be fed. 동사 지금 4개입니다. 접사. 그러니까 이 쥐새끼가 알게 된 거죠. 학습을 했어요. 어떤 거? 아, 내가 이 발을 누를 때면 언제나 음식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걸 학습하고 그리고 began to press it purposely in order to be fed.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을 얻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Comparing result from rats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with those who did or not, or were presented with food at different rates. It became clear that when food appeared as a consequence of the rat's actions, this influenced its future behavior. 이렇게. 맨 마지막 문제 동사도 지금 6개씩이나 있고요. 문장이 어마어마하게 길죠. 마지막 문제 전체가 한 문장이에요. 일단 차근차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동사가 6개니까 접사를 5개를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여기 that 이렇게요. 그리고 can clear that 여기 하나. 그리고 when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요. 됐죠? 그러면 지금 동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접속사를 5개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 하나, 이거 하나 더 있군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더 있어야 되네요. 여기 리절트가 동사가 아니군요. 쏘리, 이거 동사가 아니어야 되네요. 왜냐면 comparing result가 비교의 결과죠. 비교 결과. 쏘리. 그러면 이제 동사의 개수랑 접사의 개수 딱 맞죠. 자, compare result from rats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for their bar pressing behavior.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compare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compare 동그라미 치고 여기 밑에 동그라미 치세요. 이렇게. 그렇죠? compare A with B 이렇게 되는 거죠. A랑 B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given the positive reinforcement of food. 그러니까 그들이 바를 누른다라는 행위에 대해서 긍정적인 강화자라고 하는 것이 누르면 밥 나온 거. 오케이? 눌렀을 때 밥이 나온 그런 G로부터의 비교 결과. 이 결과와 with those that were not. 그렇지 않은 것. 됐어요? 오케이? 다시. 여기서 result라는 단어가 아이고 색깔 바꿀게요. 여기서 result라는 단어가 있고요. 여기서 does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오케이? or not 그렇지 않은 애들, 쥐새끼들. 얘가 아니라 얘가 되겠군요. 그 쥐새끼들. 오케이? 그러니까 기분 주어진 쥐새끼들과 그렇지 않은 쥐새끼들. 혹은 were presented with food at different rate. 각기 다른 비율로 이제 음식이 주어진 그런 쥐새끼들과 비교를 해보니까, 오케이? 비교를 해보니, it became clear that, 되게 명백해졌습니다. 뭐가 명백해졌냐면, when the food appeared as a consequence of the rat's action, 그 쥐새끼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음식이 나타났을 때, 그때 this influenced its future behavior, 그것이 미래 행동에 영향을 주게 되더라 라는 거죠. 다시 정리. 좀 길어졌네요. 여기서 B.F. 스키너 이 사람이 실험을 해봤는데 여기에 레버가 있는 거예요. 바라고 했죠. 여기에 바가 있어요. 바가 하나 있는데 이 바에 대해서 첫 번째 프레스라고 합시다. 프레스라는 사건이 더해졌어요. 바를 프레스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레스를 했더니 푸드가 나오더라. 오케이? 푸드가 나오더라. 근데 이 푸드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포지티브 reinforcement
보통 reinforcement라고 하는 것을 강화자라고 보통 말해요. 오케이? 행동을 강화시켜주는 것, 이게 되는 거죠. 보상을 받은 거죠. 프레스했더니 음식이 나왔어요. 오케이? 이 경우와 두 번째, 음식이 아예 나오지 않은 거죠. 음식이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음식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게 different rate, 비율이 좀 다르대요. 오케이? 이렇게 적용이 됐을 때, 오케이? 이렇게 되면 요거 강화자, 긍정적인 강화자를 받은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future behavior, 미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기에 더 확실해진다, 더 쉬워진다 라는 말인 거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 행동주의인 거죠. 이 행동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게 되니까 그 행동을 반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실험이 되는 거죠. 됐어요? 실험 설계 정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도 마지막 문장을 좀 이렇게 막 너무 길어가지고 막 헤맸었는데 이 마지막 문장 정도,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 이 문장 정도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큰 덩어리는 comparing부터 어디까지냐면 여기 let's까지, 이게 구입니다. 분사구문. 이 전체가 분사구문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it is clear that, 이게 필자의 주절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다음 잠 좀 깨시고 힘내서, 자, 하나 더 할게요. Let's return to a time in which photographs were not in living color. 동사 지금 2개. 접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그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living color가 아니던 시절, 컬러가 아니던 그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During that period, 그 기간 동안에 people preferred to pictures as photographs rather than black and white. W가 빠졌네요. Black and white photographs as we do today. 이렇게요. 그렇죠? 동사 지금 2개, 동사 2개라서 접수 하나 필요한데 여기서 as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됐죠? 여기서 그 as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우리 동등 비교할 때 as가 나오고 이렇게 as가 나왔을 때 뒤에 나오는 as가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보니까 그 기간 동안에, 잠깐만 여기 that period 밑줄칠게요. 그 기간 동안에,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 말하는 겁니다. time. 그 시기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photographs,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living color가 아니던 시절, 그 시절을 말하는 거죠. 그 시절 동안에 사람들은요 preferred pictures as photographs rather than black and white photographs as we do today. 오늘날 우리가 그러는 것만큼 black and white photographs, 그러니까 흑백 사진보다는 photographs, 사진으로서의 어떤 그림을 더 선호하였습니다. picture를 더 선호했어요. picture, 사진은 그림을 더 선호했다라는 거죠. The possibility of color did not exist. So it was unnecessary to insert the adjective black and white. 그렇죠? 동사 지금 2개, 접속사는 하나, 여기 so라는 단어가 나오죠. 잠깐. 조금 잘못 썼다. 여기서 조금 잘못했네요. 해석 잘못했네요. 여기서 refer라고 썼죠? 좀 잘못했겠죠. prefer가 아니라 refer죠. 언급하다죠. 언급하다. 그러면 언급하다니까 미안. refer to pictures as photographs. 그냥 픽처를 포토그래프이라고, 그냥 포토그래프이라고 이제 언급을 했어요. 블랙 앤 화이트 포토그래프이 아니라. 오케이? 이해됩니까? 잠깐 다시. 흑백 사진이 존재하던 시절이죠. 오케이? 아직 뭐가 흑백 사진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리빙 컬러가 아닌 시절이죠. 오케이? 그 색깔이 없던 시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picture 라고 하는 것을 그냥 photographs 라고 불렀대요. 오케이? 원래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는
블랙 앤 화이트 포토그래피 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냥 포토그래피라고 불렀대요. 이렇게. 사실 나도 위에다가 흑백 사진이라고 썼잖아요. 오케이? 왜냐하면 컬러가 아니니까 흑백인 거죠. 그러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흑백 사진이라고 썼는데 그 당시에는 흑백 사진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picture이라는 표현을 썼대요. 그냥. 오케이? 왜요? 흑백인데 왜 흑백이라고 부르지 않았지? 그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기죠. 왜? 아니 흑백 사진을 왜 흑백 사진을 부르지 않고 왜 그냥 사진이라고 불렀지? The possibility color, 그 색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did not exist. 아예 존재하지 않은 거예요. 이해됩니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형용사를 집어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이렇게 블랙 앤 화이트 포토그래피라고 부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요 형용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어차피 모든 사진은 다 그 블랙 앤 화이트니까요. 어차피 모든 사진이 다 흑백이기 때문에 굳이 흑백 사진이라 부르지 않는 거죠. 우리는 지금 흑백 사진이라 부르죠. 왜요? 컬러 사진이 있으니까 흑백 사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가능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럼 쓸데없는 미사일구는 필요하지 않은 거였죠. However, 그러나 suppose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We did include the phrase black and white. 왜 이렇게 빠진 단어가 많니? Black and white. 야, 이거 더블에서 빠졌고요. 난리가 났네요. Before the existence of color photography.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Suppose that 만약에 컬러 포토그래피의 존재 이전에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구문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해 봅시다. 원래 그렇게 안 썼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만약에 그때 블랙 앤 화이트라고 하는 표현을 집어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we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 and thus open our mind to new possibilities and potential opportunities. 동사 지금 두 개입니다. 접사는요 여기. and 이렇게. By highlighting that reality, 그 현실을 강조함으로써 잠깐만 여기서 말하는 이 that reality, 이 그 현실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 라이브 컬러가 아니야, 리빙 컬러가 아니라 흑백이야. 요거 흑백이야. 그것이 뭐? Not living color. 이걸 말하는 거죠. 그 현실을 반영하는 거이라면 We become conscious of current limitation. 우리가 이 현재의 한계를 인식하게 돼요. 아, 흑백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그럼 컬러도 있어? 아, 원래 컬러로 나와야 되는데 컬러 표현이 안 되고 흑백으로만 나온 거구나 라고 하는 한계를 인식하게 된다고요. 뒤에 Thus, 그럼에 따라서 open our mind to new possibility and potential opportunity. 새로운 가능성과 잠재적인 기회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되죠. World War I was given that name only after we are deeply embedded in World War II. 생각해보면 2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있은 이후에야 1차 세계대전이 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원래 세계대전은 그냥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부터 자, 우리 1차 시작할게. 무슨 뜻이야?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4차도 할 거야. 말도 안 되잖아. 세계 전쟁을 하면서 이게 처음이야. 나중에 또 있을 거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됐습니까? 뒤에 것이 있으면 앞에 것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뭐야? 어떤 현실을 강조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 그 한계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순서가 딱 정해지게 돼버린다고요. Before that horrific period of the 1940s, World War I was simply called the Great War, or even worse, the War to end all wars. 이렇게.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어떻게 불렸냐면 그냥 Great War인 거예요. 또 하나, the war to end all war, 모든 전쟁을 끝낼 전쟁이었던 거죠.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었다고요. 오케이? 원래는 잠깐 다시. 그러면 우리는 포토그래피라고 불렀다고요. 이 포토그래피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이 포토그래피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Great War죠. Great War. 오케이? 그리고 the war to end all wars.
이렇게 불렀다고요.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어떻게 불리게 됐어요? World War the Second 이렇게 불렸다고요. The Second World War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What if 만약에 we had called it World War I, the First World War back in 1918. 우리가 1918년에 전쟁이 난 그 당시에 1차 세계대전이라고 불렀다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렇게 불렀다면 Such a label might have made the possibility of the Second World War conflict greater reality for governments and individuals. 그러한 뼈딱지는요. 잠깐 봐봐. 여기서 그러한 뼈딱지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 부르는 거죠. 마치 우리가 흑백 사진밖에 없는데 흑백 사진이라고 불러준 것처럼요. 오케이? 그럼 잠깐 다시. 여기서 블랙 앤 화이트와 정확히 일치하는 게 뭡니까? 이게 1차 이걸 말하는 거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그 형용사요. 오케이? 그 형용사를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 Second World War Conflict 두 번째 World War Conflict against Great Reality 그 정부와 개인에 대한 Greater Reality 엄청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We become conscious of issue when we explicitly identify them. 우리가 아주 명시적으로 explicitly 아주 명시적으로 그런 것들을 표현해 냈을 때 문제를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말하는 마지막에 explicitly identify them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걸 말하는 거죠. 됐습니까? 요것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요게 1차 여기 1차 세계대전 요게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여기서 말하는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명시적으로 표현해낸다라는 말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결국 필자가 주장하는 바가 있진 않아요. 주장하는 바가 있지 않은데 맨 마지막 문장 있잖아요. 맨 마지막 문장이 주장, 제목 정도로 들어가면 딱 맞겠죠. 됐죠? 사건의 명시적인 표현이요. 명시적으로 그 사건을 딱 표현해내고 나면 이렇게 되면 현실, 이 현실에서의 뭐 한계라든지 현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